더 해줘요. 조금만 더 깊게 해주세요. 회장님 없인 숨도 못 쉴 것 같아요. 괜찮아. 순자씨, 나도 널 원해. 오늘 밤은 멈추지 않을 거야. 그렇게 시작된 은밀한 순간은 단순한 욕망이 아닌 서로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버린 운명이었습니다. 지금부터 60에 다시 타오른 금지된 사랑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사연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순자입니다. 올해 58이죠. 시골에서 태어나 평생을 억척스럽게 살아왔습니다. 젊을 때 남편이 사업에 손을 댔다가 망하는 바람에 빚더미에 올라앉았어요. 그때부터 제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남의 집 청소하고 오후엔 식당에서 설거지했죠. 손톱 밑은 언제나 검었고 허리는 항상 아팠습니다. 그렇게 악착같이 벌어서 두 아들을 키웠어요. 큰아들은 이제 결혼해서 분당에 살고 작은아들은 부산에서 직장 다니고 있죠. 아들들이 자랄 때까지 저는 정말 기계처럼 살았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일, 밤에 눈 감을 때까지 일이었어요. 남편은 빚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술만 마시다가 간경화로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제가 45이었죠. 그 뒤로 13년을 혼자 살았습니다. 아들들은 각자 바쁘고 저는 늘 혼자였어요. 가끔 거울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은 늘 허드렛일 뿐이었구나. 제대로 존중받아 본 적이 언제 있었나 싶었죠. 남편한테도 아들들한테도 직장에서도 그냥 일하는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손님들은 저를 보면서 아줌마라고 불렀어요. 이름으로 불러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가끔 마음속으로 울었죠. 나도 이름이 있는 사람인데, 나도 한때는 누군가의 소중한 딸이었는데 말입니다. 저는 성격이 좀 강한 편이에요. 자존심도 세고요. 그래서 남들이 도움을 주려고 해도 쉽게 받지 못했습니다. 내가 스스로 해낼 수 있다는 생각만 했죠.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선 늘 외로웠어요. 누군가 저를 진짜 여자로 한 사람으로 봐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그런 마음이 더 커졌어요. 아들들은 자기 가정에 바쁘고 저는 점점 더 외로워졌습니다. 가끔 동네 할머니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우리도 젊었을 때가 있었는데 라는 말이 나오죠. 그럴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제 청춘은 다 어디로 갔을까 싶어서요. 그때 저는 강남에 있는 고급 한정식 집에서 주방 보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월급이 다른 곳보다 좀 더 나왔거든요. 그 집은 유명한 사람들이 자주 오는 곳이었어요. 정치인들, 사업가들, 그런 분들 말입니다. 어느 날 점심시간에 특별히 큰 손님이 오신다고 사장님이 난리였어요.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하고 저희 직원들한테도 옷을 단정히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이병호 회장님이었죠. 처음 뵌 순간 인상이 참 좋으셨어요. 일은 넘으신 분이지만 자세가 꼿꼿하시고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다른 부자들처럼 거만하지도 않으시고요. 직원들과 식사하시는 모습도 편안해 보였어요. 그날 제가 우연히 그분 테이블에 반찬을 갖다 드리게 됐습니다. 다른 서빙 아가씨가 갑자기 아파서 제가 대신하게 된 거죠. 처음엔 떨렸어요. 실수라도 하면 어쩌나 싶어서 말입니다. 그런데 병호 회장님이 제게 고생 많으십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정말 정중하게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정중하게 인사해 주신 손님은 처음이었거든요. 보통은 그냥 없는 사람 취급하시는데 말입니다. 그 뒤로 병호 회장님이 가끔 오시면 저를 기억하시고 안부를 물어보셨어요. 오늘은 어떠세요? 많이 바쁘시죠? 이런 식으로요. 처음엔 그냥 친절한 분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이상했어요. 저 같은 사람을 왜 이렇게 챙겨주실까 싶었죠. 어느 날은 제가 설거지하다가 그릇을 깨뜨린 일이 있었어요. 사장님한테 혼나고 있는데 마침 식사를 마치고 나가시던 병호 회장님이 보셨나 봅니다. 사장님한테 조용히 뭔가 말씀하시고는 저한테 오셨어요. 괜찮으세요? 다친 데는 없고요. 정말 진심으로 걱정해 주시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울컥했어요. 언제 누가 저를 이렇게 걱정해 줬나 싶어서 말입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죄송합니다. 뭘 죄송해요.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건데요. 그러시면서 사장님한테는 그릇값을 대신 내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어리둥절했습니다. 한 번은 제가 혼자 밥 먹고 있는데 다가오셔서 함께 앉으셨어요.
그리고는 제 얘기를 들어주셨습니다. 아들 둘 키워낸 이야기, 남편 일찍 여인 이야기, 그런 것들을 말입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혼자서 아들 둘을 다 키워내시다니.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지금도 기억에 남아요. 순자 씨는 그냥 평범한 분이 아니에요. 뭔가 기품이 있으세요. 기품이라니. 저 같은 사람한테 기품이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때 제 마음이 얼마나 뭉클했는지 모릅니다. 평생 누구한테도 그런 말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인생이란 게 참 모르는 거예요.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도 따라오더라고요. 제가 작은 밑반찬 가게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큰일이 터졌습니다. 건물주가 바뀌면서 월세를 2배로 올려달라는 거예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동안 모아둔 돈으로 버텨보려고 했지만 한계가 있었죠. 결국 가게를 정리하게 됐어요. 그때 정말 막막했습니다. 나이도 나이고 다른 일자리 구하기도 쉽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한정식집 일만으로는 생활비가 부족했어요. 아들들한테 손 벌리고 싶지도 않았고요. 그러던 중에 한정식집 사장님이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가정부 자리가 하나 있는데 해볼 생각 없냐고 하시는 겁니다. 집도 크고 월급도 괜찮다고 했어요. 처음엔 거절했습니다. 가정부라니 뭔가 자존심이 상했거든요. 그동안 제가 아무리 힘들어도 남의 집에서 살림해주는 일은 안 했었어요. 그런데 사장님이 한 번 더 권하시더라고요. 그 집 주인분이 직접 순자 씨를 추천해달라고 하셨어요. 인품을 보고 마음에 들어 하셨나 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혹시 병호 회장님이 아닐까 하고요. 맞았어요. 바로 그분이었습니다. 처음엔 정말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손님으로 알던 분이 이제는 제 고용주가 된다니. 괜히 수치스러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분 앞에서 어떻게 얼굴을 들고 다닐까 싶었죠.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당장 생계를 해결해야 했거든요. 그래서 결국 그 집으로 가게 됐습니다. 처음 그 집에 도착했을 때의 기분은 정말 복잡했어요. 강남 한복판에 있는 큰 집이었습니다. 대문부터가 웅장했죠. 이런 집에서 일한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병호 회장님이 현관에서 저를 맞아주셨습니다. 예전처럼 따뜻하게 웃어주시는 모습을 보니까 좀 마음이 놓였어요. 하지만 여전히 어색했습니다. 순자 씨, 우리 집에 와주셔서 고마워요. 아닙니다. 제가 감사하죠. 저는 순자 씨를 가정부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이 집을 함께 지켜주는 동반자라고 생각해요. 동반자라는 말에 가슴이 짠했습니다. 지금까지 누가 저를 동반자라고 불러줬나요? 항상 부려먹는 사람, 일하는 사람일 뿐이었는데 말입니다. 그날부터 제 새로운 생활이 시작됐어요. 운명이란 게 참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새 생활에 적응하는 건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어요. 병호 회장님이 워낙 배려심이 깊으셔서 불편한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살아온 것 중에서 가장 편안한 시간이었어요. 매일 아침 7시에 아침 식사를 준비해드렸습니다. 회장님은 항상 정확한 시간에 식당으로 내려오셨죠. 처음엔 그냥 식사만 차려드리고 물러나려고 했는데 회장님이 함께 앉아서 드시자고 하셨어요. 혼자 먹는 밥이 맛있나요? 함께 앉아요. 그렇게 매일 아침 함께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어요. 회장님이 신문을 읽어주시기도 하고 제 얘기도 들어주셨습니다. 오후에는 집 청소를 하고 저녁 준비를 했죠. 회장님은 일찍 퇴근하시는 편이어서 보통 6시쯤 집에 오셨어요. 그러면 또 함께 저녁을 드시자고 하셨습니다. 순자 씨가 해주시는 밥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따뜻했어요. 누군가를 위해 음식을 해드리고 고맙다는 말을 듣는 게 이렇게 기쁜 일인 줄 몰랐습니다. 어느 날 제가 거실 바닥을 닦다가 허리를 삐끗했어요. 순간 너무 아파서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마침 회장님이 들어오시더라고요. 어머, 순자 씨 괜찮으세요? 깜짝 놀라시면서 저를 부축해서 소파에 앉혀주셨어요. 그리고는 어디가 아픈지 물어보시더라고요. 허리가 좀 아픈 것 같아요. 병원에 가봐야겠어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하지만 회장님은 약국에 가서 파스를 사오셨어요. 그리고는 직접 제 허리에 붙여주셨습니다. 그때 하신 말씀이 아직도 귀에 생생해요. 이제는 누군가에게 기대도 되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평생을 혼자 버텨왔는데
이제는 기댈 사람이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제가 그 사람을 돌보는 입장이었지, 기댈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그날부터 뭔가 달라진 것 같았어요. 회장님을 보는 제 마음도 회장님이 저를 대하는 방식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에는 항상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회장님의 젊은 시절 이야기, 사업 이야기, 가족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도 제 이야기를 들려드렸죠. 아들들 이야기, 어려웠던 시절 이야기들을요. 그런 시간들이 쌓여가면서 우리 사이에는 뭔가 특별한 감정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평온한 시간이 2달쯤 흘렀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아침 회장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순자 씨, 내일부터 딸이 집에 들어올 거예요. 딸이 있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미국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한국에 온다니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오래 계실 예정인가요? 글쎄요, 아마 당분간은 있을 것 같아요. 나이가 들어서 아버지 곁에서 지내고 싶다고 하네요. 그때는 단순히 효성스러운 딸이구나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영 씨를 실제로 만나보니 생각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다음 날 오후에 지영 씨가 도착했어요. 키가 크고 말끔하게 차려입은 분이었습니다. 확실히 미국에서 오래 산 티가 났죠. 영어도 중간중간 섞어서 말씀하시고요. 처음 인사할 때는 별다른 기색이 없었어요. 아, 가정부분이시군요. 아버지가 말씀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투에서 뭔가 차가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친근함보다는 선을 긋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지영 씨가 오신 첫날 저녁 식사는 정말 어색했습니다. 평소에는 회장님과 편안하게 대화하며 식사했는데 지영 씨 앞에서는 그럴 수가 없었어요. 주로 듣기만 했습니다. 며칠 지나면서 지영 씨의 태도가 점점 노골적으로 변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회장님과 가깝게 지내는 걸 못마땅하게 여기시는 게 느껴졌습니다. 아버지, 가정부분과 너무 친하게 지내시는 거 아니에요? 식사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너무 당황해서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지영아, 순자 씨는 우리 집 가족 같은 분이야. 가족이요? 아버지, 고용관계는 고용관계로 정확히 하셔야죠. 그 말을 들으니까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지영 씨 말이 틀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상처가 됐습니다. 며칠 더 지나니까 지영 씨의 견제가 더 심해졌어요. 제가 회장님과 같은 식탁에 앉는 것도 못마땅하게 여기시더라고요. 순자 씨, 앞으로는 따로 식사하시는 게 어떨까요? 아버지와 저는 따로 시간을 갖고 싶어서요. 너무나 직설적이었습니다. 회장님이 말리셨지만 지영 씨는 물러서지 않으셨어요. 하루는 제가 청소를 하고 있는데 지영 씨가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한 목소리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순자 씨,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아버지 재산 노리시는 거 아니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이런 오해를 받을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그런 마음 전혀 없습니다. 그럼 다행이에요. 그런데 아버지와 너무 가깝게 지내시는 것 같아서 걱정이 되네요. 그때부터 제 마음이 무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지영 씨가 온 뒤로 집안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어요. 예전처럼 편안하지 못했습니다. 회장님도 딸 앞에서는 저에게 조심스럽게 대하시더라고요. 그런 날들이 이어지면서 스트레스가 쌓였나 봅니다. 회장님이 평소보다 술을 자주 드시기 시작하셨어요. 저녁 식사 후에 서재에서 혼자 위스키를 드시는 일이 많아졌죠. 어느 날 밤, 평소보다 늦은 시간까지 불이 켜져 있길래 걱정이 돼서 서재로 가봤어요. 회장님이 술을 꽤 많이 드신 것 같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빈잔이 여러 개 있었거든요. 회장님, 괜찮으세요? 아, 순자 씨. 앉아요.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슬픈 기색이 느껴졌습니다. 요즘 많이 힘드시죠? 순자 씨도 힘들죠? 지영이 때문에. 우리 둘 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어요. 지영 씨 때문에 둘 다 불편한 상황이라는 걸 말입니다. 그때 회장님이 갑자기 제 손을 잡으시더라고요. 순자 씨, 내 곁에 있어줘서 정말 고마워요. 당신 없으면 난 정말 외로워요. 그 말을 들으니까 저도 눈물이 났어요. 사실 저도 같은 마음이었거든요. 저도요, 회장님. 저도 누군가에게 여자로 불리고 싶었어요. 그 순간 우리 둘 사이에 뭔가 전기 같은 게 흘렀어요. 오랫동안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우리 관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서로를 그냥 고용주와 가정부로만 보는 게 아니라 한 남자와 한 여자로 보게 된 거죠. 다음 날부터는 지영 씨가 없을 때 조심스럽게 스킨십을 하기 시작했어요. 주방에서 요리할 때 회장님이 뒤에서 안아주시기도 하고 거실에서 차를 마실 때 손을 잡기도 했습니다. 서재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일도 많아졌어요. 책을 읽어주시거나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실 때 자연스럽게 가까이 앉곤 했죠. 그런 순간들이 너무 소중했어요. 지영 씨가 외출한 날에는 더 대담해졌습니다. 거실 소파에 함께 앉아서 영화를 보기도 하고 정원을 산책하면서 손을 잡고 걷기도 했어요. 순자 씨, 이런 기분이 언제 이후인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래요. 이런 게 사랑인가 봐요. 나이가 들어서 하는 사랑은 젊었을 때와 다르더라고요. 더 깊고 더 간절했어요. 서로가 마지막 사랑일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었을까요? 하지만 항상 조심해야 했습니다. 지영 씨한테 들키면 안 되니까요. 그런 긴장감이 오히려 더 설레게 만들기도 했어요. 평생 존중받지 못하고 살았던 제가 이제는 한 남자에게 소중한 여자가 된 거예요. 그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조심스럽게 지내던 어느 날이었어요. 지영 씨가 갑자기 일찍 들어오신 거예요. 평소에는 저녁 늦게 들어오시는데 그날은 오후에 오셨습니다. 그때 저와 회장님은 거실에서 함께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손을 잡고 있었는데 갑자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깜짝 놀라서 손을 놓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지영 씨가 들어오시면서 우리를 봤거든요. 그 순간 지영 씨 얼굴이 차갑게 변했어요. 아버지, 이게 뭐 하시는 거예요? 지영아, 이건. 순자 씨도 실망이에요. 이런 식으로 일하시는 거였어요? 너무 당황해서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지영 씨는 곧바로 자기 방으로 올라가셨어요. 그날 밤 지영 씨와 회장님 사이에 큰 싸움이 있었나 봐요. 방에서 큰 소리가 들렸거든요. 저는 제 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영 씨가 저를 따로 불러내시더라고요. 순자 씨, 솔직하게 이야기합시다. 그때 지영 씨가 핸드폰을 꺼내셨어요. 거기에는 저와 회장님이 함께 있는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언제 찍으신 건지 모르겠지만 정원에서 손잡고 걷는 모습, 거실에서 가까이 앉아 있는 모습들이었어요. 이 사진들을 보세요. 이게 정상적인 고용 관계인가요? 사진을 보는 순간 온몸이 차가워졌어요. 언제부터 저희를 지켜보셨던 건지 소름이 끼쳤습니다. 아버지는 70 넘으신 노인이에요.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다고요. 하지만 순자 씨는 다르죠. 이런 관계가 옳지 않다는 걸 아실 텐데요. 지영 씨, 저희는 변명하지 마세요. 저 여자는 단순한 가정부일 뿐이에요. 그런데 아버지를 이용하고 있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화가 났어요. 평생 누구한테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저는 회장님을 이용한 적 없습니다. 그럼 뭐예요? 사랑이라고 하실 건가요? 나이 차이가 몇 살인데요. 지영 씨는 정말 냉정했어요. 마치 법정에서 변론하듯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이라도 그만두지 않으면 아버지 명예를 지키기 위해 법적 조치를 취하겠어요. 아버지 회사 이미지에도 좋지 않거든요. 법적 조치라는 말을 들으니까 다리가 떨렸어요. 저는 법 같은 건 잘 모르니까 더 무서웠습니다. 며칠 시간을 드릴게요. 생각해보세요. 그날부터 지옥 같은 시간이 시작됐어요. 회장님과는 제대로 대화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지영 씨가 계속 감시하고 있었거든요. 회장님도 많이 힘드셨나 봐요. 딸과 연인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시는 것 같았어요. 식사할 때도 말없이 계시고 평소보다 술도 많이 드셨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저는 결심했어요. 이 집을 떠나는 게 맞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회장님과 지영 씨 사이를 갈라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날 저녁짐을 싸고 있는데 회장님이 제 방으로 오셨어요. 순자 씨, 어디 가시려고 해요? 회장님, 저는 이 집을 떠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안 돼요. 떠나시면 안 돼요. 회장님이 제 손을 꽉 잡으시더라고요. 내 인생 남은 시간이 얼마 안 되는데 이제라도 내 마음대로 살고 싶소. 그 말을 들으니까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지영 씨가 가만두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도 떠나시면 안 돼요. 당신 없으면 난 어떻게 살라고요. 그날 밤 우리는 서로 붙잡고 많이 울었어요.
사랑하는데 함께할 수 없다는 게 이렇게 아픈 줄 몰랐습니다. 그 다음 날 아침 일찍 지영 씨가 또 저를 불러내셨어요. 결정하셨어요? 아직 생각 중입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요. 오늘 당장 나가셔야 해요. 그런데 그때 회장님이 나타나셨어요. 지영아, 그만해. 아버지, 왜 이러세요? 제가 아버지를 위해서 하는 일인데요. 아니야. 너는 내 걱정을 하는 거야. 회장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순자 씨는 내가 선택한 사람이야. 그리고 나는 행복해.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저 여자가 뭘 원하는 건지 모르시는 거예요? 나도 안다. 순자 씨가 내 돈을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걸 말이야. 그때 지영 씨 표정이 확 변했어요. 처음으로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아버지. 지영아, 나는 이제 얼마 못 산다. 그런데 남은 시간마저 내가 정해주는 대로 살아야 하나? 회장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어요. 평소 온화하신 분이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시는 모습은 처음 봤습니다. 그 뒤 며칠은 정말 조용했어요. 지영 씨도 아무 말씀 안 하시고 회장님도 딸과 대화를 피하셨습니다. 저는 그 사이에서 눈치만 보고 있었죠. 그런데 일주일쯤 지났을 때 뜻밖의 일이 일어났어요. 회장님이 갑자기 쓰러지신 거예요. 그날 아침 평소처럼 식사 준비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방에서 내려오지 않으셔서 올라가 봤더니 침대에서 의식을 잃고 계셨어요. 급하게 병원으로 모셨는데 의사 말씀이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 쇼크 상태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지영 씨 모습을 보니까 정말 아버지를 사랑하긴 하시는구나 싶었어요. 병실에서 울면서 아버지 손을 잡고 계시더라고요.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깨어나세요. 저도 병실 한 구석에서 회장님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지영 씨가 저에게 오시더라고요. 순자 씨, 아버지가 순자 씨를 많이 찾으셨어요. 네. 의식 잃기 전에 순자 씨 이름을 계속 부르셨다고 해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났어요. 그렇게 위급한 상황에서도 저를 찾으셨다니. 순자 씨가 아버지를 정말 사랑하시는 거죠? 네, 그래요. 저도 이제 알겠어요. 아버지가 왜 순자 씨를 선택하셨는지. 지영 씨 목소리가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처음보다 훨씬 부드러워진 것 같았습니다. 제가 너무 차갑게 굴었네요. 죄송해요. 아니에요. 아버지가 깨어나시면 저희 셋이 다시 이야기해봐요. 회장님은 사흘 만에 깨어나셨어요. 첫 마디가 제 이름이었습니다. 순자야, 여기 있니? 네, 여기 있어요. 손을 잡아드리니까 회장님이 웃으셨어요. 그날 밤 지영 씨가 진짜 속마음을 털어놓으셨어요. 사실 저는 무서웠어요. 아버지가 저 말고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게 될까 봐서요. 그래서 순자 씨를 미워했던 거예요. 이해해요. 하지만 이번 일로 깨달았어요. 아버지 행복이 제일 중요한 거라는 걸요. 그 뒤로 우리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지영 씨가 저를 가족처럼 대해주시기 시작했습니다. 가끔은 셋이 함께 외식도 하고 영화도 보러 갔어요. 지금은 정말 행복해요. 늦은 나이에 찾은 사랑이지만 그래서 더 소중합니다. 회장님은 여전히 저를 한 사람으로 존중해 주시고 지영 씨도 저를 진짜 가족으로 받아들여 주셨어요. 가끔 생각해봐요. 만약 그때 포기했다면 어땠을까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기에 지금의 행복이 있는 거겠죠. 나이가 들어서 하는 사랑도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요. 그리고 진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마음으로 만드는 거라는 것도요. 오늘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흥미로운 사연들을 들려드릴 예정이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